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수십 년간 이것의 기원국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나긴 논쟁은 갑작스럽게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기원국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나 밝혀진 기원국은 중국도 인도도 아닌 우리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식재료, 쌀.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쌀을 주식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에게는 필수 먹거리라는 역할 말고도 중요한 역할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구 소재. 쌀을 더 맛있게, 더 많이 늘리기 위한 연구도 있지만 과학자들이 쌀을 연구하는 주된 이유, 쌀은 농경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곳에서 쌀농사가 시작되었다. 쌀농사 기원국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사회 형태가 갖춰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농기구가 없는 시대, 야생벼가 아닌 재배벼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땅을 파서 논을 만든 후 모를 심어서 키우고 벼가 익으면 수확을 하고 탈곡하는 것까지 여러 사람의 협력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공동체가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쌀의 기원국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인도에서도 기원국 주장을 하면서 두 나라가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1년 미국 연구진이 밝힌 한 연구 결과로 논쟁은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발견된 벽씨가 8천에서 2만 년 전의 것이었고 인도에서 발견된 벽씨는 중국에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중국이 쌀의 기원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쌀 기원국의 지위를 지켜내는가 했는데 2017년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연구진의 발표 당시 중국 벽씨보다 훨씬 오래된 2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벽씨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벽씨는 애초에 논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벽씨는 1998년 한국에서 발견된 소로리 벽씨인데요. 시기상으로 보면 논쟁할 것도 없이 가장 오래된 벽씨인데 소로리 벽씨는 추이토와 동시에 오랫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외면받아온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비난만 지배했죠. 중국 양쯔강이 쌀농사 기원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던 중국 학계에서는 자국 학술지에 소로리 벽씨를 이렇게 평가해놨습니다. 조충소기, 오인절정, 국제대완소, 조충소기, 남의 글을 따다가 맞춘 서투른 재간, 오인절저, 국제대완소, 만우절의 국제적인 웃음거리, 너무나 원색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국내 학계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국내 학계 역시 오랫동안 벼농사의 기원은 중국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오래된 벽씨가 국내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소로리 벽씨가 발굴된 토층에서 비닐이 나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들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로리 벽씨에 대한 끝없는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소로리 벽씨가 발견된 연대는 구석기 말, 빈기 끝 무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추웠죠. 이런 환경에서 아열대 식물인 벼가 자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야생벼가 아니었을까? 빙하기였던 한반도에서 쌀이 재배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논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국내 연구진들이 실행한 냉해 실험에서 벼가 생각보다 기후에 잘 적응하는 식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야생벼라는 의혹 또한 연구를 통해 소로리 벽씨는 야생벼와 재배벼 사이인 순환벼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벼는 원래 사람이 재배하는 식물이 아니라 야생의 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생벼가 지금처럼 재배벼로 바뀌는 중간 과정이 존재했죠. 그게 바로 순환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로리 벽씨 발굴층에서 비닐이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도 해명되었습니다. 소로리 벽씨는 추이토 당시 토탄층에 박힌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연대 측정을 해서 2만 5천 년이라는 시기가 나왔으니 조작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소로리 유적이 발견된 토탄층은 층위상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세월에 따라 차근차근 층이 쌓였다는 증거였죠. 그러니 현대에서 제작된 비닐이 절대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억측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연구를 통해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벽시가 아닌 한국의 소러리 벽시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고, 2017년 현대 고고학의 이해라는 세계적 고고학 입문서 최신 개정판에 쌀의 기원지가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기를 쓰고 지키려던 쌀 기원국의 타이틀이 한국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영국 BBC에서도 한국의 소러리 벽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순환벼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권도 거론되었지만 아쉽게도 이건 무산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옥상면 주민들이 소러리 벽시 박물관에 건립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러리 벽시가 문화재로 인정될 경우 다시 검토하겠다며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결과들인데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소러리 벽시가 야생벼에서 순환벼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소러리 벽시 출토지가 개발로 인해 공장 등의 건물 건축으로 훼손되어 추가 조사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러리 벽시가 출토된 이후 추가 발굴이나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유산이 방치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 지역이라도 학술 발굴을 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적지 토지 매입을 두고 지자체와 도, 문화재청이 서로 미뤄오다가 최근에야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오래된 벽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구가 아닌 마찰만 계속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중한 유물인 만큼 제대로 된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견된 벽시로 무너진 학계는 중국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일본 학계는 한반도의 벼가 일본에서 전파되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주장할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3,500년 전의 쌀이 여러 출토되었고, 한국에서 발견된 쌀은 1세기경의 쌀로 밝혀진 타나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연이어 출토된 벽시들은 이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1991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5,020년 된 가와지 벽시가 출토되었습니다. 가와지 벽시는 야생벼도 순환벼도 아닌 재배벼였습니다. 가와지 벽시의 등장으로 한반도의 농사 시기는 일본보다 약 2000년 앞당겨진 신석기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일본에서는 신문 이면에 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일본에서는 지금도 한국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꾸준히 투덜거리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인 소러리 벽시까지 등장하며 쌀기원국 끝판왕 자리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가와지 벽시는 박물관까지 세워지며 지금도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른 나라에서는 가지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벽시들인데 한국은 굴러 들어온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소러리 벽시도 가와지 벽시처럼 꾸준한 발굴과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